우선 모명제는 처음 들어봤고요. 이름도 잘 모르고 어딘지도 몰라서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한다길래 지도로 검색을 해봤는데 어, 수성구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에 중심지에 위치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모명제는 옛날에 체험학습 한번 하러 가가지고 일단 위치는 어딘지 알고 있어요. 모명제는 지나다니면서 몇 번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저쪽 수성대학교 앞에 도로에 표지판 떠 있고, 그래서 모명제가 있다는 건 아는데 직접 가보거나 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기거나 무슨 누가 만들었거나 그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 대구 시내 중심가에 그 관련된 설화를 적어놓은 곳이 있어서 오며 가며 봤었기 때문에 두사충 장군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두사충 장군은 잘 모르겠는데 이름이 두신 거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 말고 기아한 성씨인 것 같은데 그 정도만 뭐 알 것 같아요. 두사충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남구에 대명동이 있다는 것까지만 알았고 딱히 유래라든지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대명동은 이름은 아는데 유래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네요. 네. 대명동 유래 약간 달이랑 관련되지 않았을까요? 약간 많이 밝다? 그런 느낌? 대구의 지명들에는 여러 유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수성구의 범어동은 마을이 한 마리의 물고기가 떠있는 형상과도 같아서 붙은 지명이고요. 중구의 계산동은 개수나무가 있는 산 아래에 흐른 옛 신천을 따라 형성된 동네라 계산동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인 대명동 지명의 유래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유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수지리의 대가이기도 했던 두사충은 대구에 정착하기로 했고 조정에서는 외란의 공이 있던 장군에게 노른자위 땅을 하사했습니다. 그 땅이 바로 현재의 경상감명공원이 위치한 곳입니다. 두사충 장군이 대구에 정착하고 수년 후인 선조 34년 경상감명이 대구로 이전해오자 장군은 흔쾌히 집터를 양보했습니다. 장군께서는 두 아들에게 해당 집터를 하루에 1000냥을 버는 명당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해당 집터에 경상감령이 들어섰고 강정기에 들어서는 경상북도도청에 들어서며 400년간 대구 최고의 상권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를 통해 두사충 장군이 뛰어난 안목을 가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사충 장군께서 그 다음으로 정착한 곳은 계산동 일대입니다. 현재 계산성당의 뒤쪽에 위치한 골목길에서 두사충 장군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장군께서는 조선의 열악한 의복 문제를 해결하고자 인근에 뽕나무를 심게 했습니다. 이를 통해 두사충의 애민정신 혹은 조선을 사랑했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덕에 해당 골목은 뽕나무 골목이라고 불리게 되었고 현재까지 해당 골목에서 몇 그루의 뽕나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장군께서는 뽕나무의 뽕잎을 따다 이웃집의 가부를 보고 첫눈에 반하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상사병까지 도지자 이를 보다 못한 장군의 아들이 과부를 만나보았습니다. 과부 역시 두사충 장군을 흠모하고 있던 터라 중대가 되어 두 남녀의 사랑이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설화를 뽕나무 골목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장군께서는 이후 뽕나무 골목을 벗어나 남쪽으로 이주해 갔습니다. 이곳에서 장군은 단을 쌓고 명나라 황제가 있는 방향을 향해 절을 했다고 합니다. 이 단이 바로 대명단으로 현재 대명동의 유래가 되겠습니다. 대명단의 위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실히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영남대학교 병원이 위치한 야산은 그 위치로 추측되는 곳 중 한 곳입니다. 아쉽게도 영남대학교 병원에서는 두사충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지만 병원 주변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장군의 흔적은 수성구 만촌동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담티역에서 형제봉으로 가다 보면 고택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두사총 장군의 묘소 앞에 세워진 모명제입니다. 모명제의 정문에는 만동문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만동은 황하는 1만 번이나 꺾여 흐르지만 반드시 동쪽으로 흘러간다 해서 따온 말로 충신의 절개는 결코 꺾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를 통해 명나라 출신이라는 근본을 잊지 않겠다는 장군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모명제는 1912년 경상객사가 흘리자 그 제목을 옮겨와 지은 건물입니다. 모명은 고국 명나라를 사모한다는 뜻으로 두사총 장군 역시 조선으로 귀화한 이후 자신의 호를 모명으로 바꾸어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냈습니다. 모명제의 기둥에는 문구들이 적힌 주연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문구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모명제 외부에서 두 명의 장군이 술잔을 나누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명제의 주인공이 두사총 장군과 충무공 이순신 장군입니다. 전쟁 중 두 장군은 왜군에 대항하는 열합군으로 만나 친분을 쌓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순신 장군이 두사총 장군을 위해 시를 지었는데 그 문구들이 모명제 기둥에 주연에 적힌 것들이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시를 보면서 국적을 뛰어넘은 두 장군의 우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장군의 인연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두사총 장군은 이순신 장군이 전사하신 후 충무공의 묘자리를 잡아주었습니다. 이에 고마움을 느낀 충무공의 7대손 이인수 행삼 도통제사가 두사총 장군을 위해 신도비문을 써주었습니다. 모명제 내부에 위치한 신도비가 바로 그것입니다. 두사총 장군의 묘소는 모명제 바로 뒷산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임종이 다가오자 장군께서는 본인의 묘토를 봐두었다며 아들과 함께 이동하게 됩니다. 하지만 목표로 했던 곳에 도착하기도 전에 숨이 차 지금의 담티 고개에서 멈추게 되고 형제봉 밑을 가리키며 자신이 죽으면 묻어줄 것을 유언으로 남기게 됩니다. 묘소에 도착하면 무인석과 성마, 문인석이 좌우에서 묘소를 수호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인석의 경우 중국식의 투구와 조선 장수에게서 확인할 수 없는 목도리 무늬가 확인되며 해당 묘소의 주인이 귀화인임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무덤의 좌우에는 배롱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배롱나무는 중국이 원산지인 나무로 떠나는 벗을 그리워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롱나무는 이 땅에 흙이 된 장군을 끌어안아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명동 지명의 유래와 두사총 장군의 삶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후일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대명동 지명을 보실 때마다 조선을 사랑했고 고국을 그리워한 기와인 두사총 장군에 대해서 떠올려 주시길 바라며 해당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